예, 안녕하십니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은 뭐 전쟁으로 치면은, 6탄전 상황이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지금은 느낌이 그럴 거예요. 이제 해야 되는데, 또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해야 될 부분이 더 이제 많은 느낌. 그 다음에 하는 양보다는 소실되는 느낌이 더 많은 그런 식입니다. 그래도 계속하면 여러분 몸속에 체화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학생이 이제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은 오늘 공부했던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걱정을 하던데요. 생각이 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는 공부한 양이 하루에 이제 적으면은 생각이 잘 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활의 규칙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기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생활의 규칙성을 지금 갖는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올 때도 꼭 시간을 지킨다 이런 개념보다는 눈이 떠지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졸리면 좀 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컨디션 관리를 좀 해나가야 되는데 잠자는 걸 억지로 자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자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의식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책을 좀 보십시오. 그 다음 누워서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피로를 조금 더는 쪽으로 하다가 잠이 들면은 또 잠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자다가 눈이 또 떠지면은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몸이 시키거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이제 그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그렇다 할지라도 뭐 공부량이 줄어들거나 공부에 타격이 있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죠.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 이런 부분은 지금 불가능하고요. 마음이 이제 편치 않고 뭐 또 불안감이 지금 뭐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뭐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멘탈 관리는 잘 해야 됩니다. 힘들겠지만은 멘탈 관리 하시고 또 불안감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 나와서 꼭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집중도를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다행히 자는 대로 자고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서 학원에 와서 정해진 루틴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최고 좋고요.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거쳐갔던 선배들도 그렇게 그런 시간들 또 그런 불규칙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다 합격했으니까요. 그렇게 편안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전날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으십시오. 누워 있더라도 어느 정도 피로가 다 풀리죠. 다 풀리지는 않지만은 지난번에 어떤 잡지를 보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잠을 자지 않더라도 누워있는 시간만 확보하더라도 피로의 70% 정도가 풀리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 시험 직전은 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문제들을 보면서 감각을 살린다 이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역시 암기장 특강도 지금 많은 내용을 새롭게 전달한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잊어버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굵직한 부분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출처가 유력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고 이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일단은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를 먼저 보십시오. 오늘은 요건을 할 것이고 내일은 통치구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기본권을 할 겁니다. 아마 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출제를 쭉 해보고 채점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또 책에다 필기를 좀 주의사항들을 좀 해놓으십시오. 제가 이건 주의하자 이렇게 하면은 필기해 두었다가 시험 전날은 그걸 보게 되겠죠. 보게 되면은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내용을 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주어진 뭐 여백 아니면은 수험표에다가 주의사항을 조금 적어보세요. 근데 헌법 이렇게 하면은 시간 배분주의 하자. 그 다음에 또 논점 파악 못 치는 부분 법전을 꼭 참조하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굵직한 주의사항만 주의하면은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정도로 답안을 쓸 겁니다. 자, 요건 부분에 대해서 다 잘은 쓰지만은 제가 욕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8쪽을 보십시오. 일단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요건인데 전공기 보건병기 이렇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을 더 써야 되고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미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번에 보십시오. 청구의 능력은 1번과 2번이 아니면은 논의를 생략하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청구의 능력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외국인이 등장하거나 법인이 등장한다 이렇게 하면 이때는 기본권 주체성의 논의를 상세히 해줘야 됩니다. 이것 논점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외국인이 등장하면 놓치지 않는데 법인이 등장하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정부의 능력,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 불행사입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법률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면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특별한 경우에만 서술하는 것인데 가라앉아 보십시오. 행정규칙 유력하고 관습법 유력합니다. 근데 헌법 규정이 주어지면 바로 보이니까 또는 관습법이 주어져도 바로 보이니까 이건 놓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행정규칙 관습법 조금 주의합니다. 그 다음 4번에 기본권 침해 법적 관련성입니다. 자직현입니다.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이거는 무조건 서술한다 이렇게 잡으세요. 무조건 서술한다. 자기관련성, 긍정, 부정 이걸 원래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법요건에 대한 부분은 논리와 전개다 이런 것보다는 정답을 물어요. 정답을 물으니까 정답을 내가 잘했는가 이런 부분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자기관련성은 청구인이 제3자다 이렇게 할 때는 의미를 조금 더 둔다 이렇게 보시고 직접성입니다. 직접성 그냥 원칙과 예외 전부 서술한다. 2번에 있는 그 말. 그냥 등장하면 써주겠다 이렇게 잡으세요. 써주겠다. 그 다음에 현재성은 원칙적으로 자켓 서술 또는 수차가 돼 상황 승송 이론이다.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 이런 경우에는 써줍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 상황 승송 이론을 출처를 해보면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다 쓰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법률이 있다. 법률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 법에 의해서 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구나. 이거는 상황 승송 이론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상황 승송 이론을 많이 써주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법이 있으면은 기본권 침해가 현재화된 겁니다. 현재화되었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법 적용을 앞으로 장래에 받을 것이다. 이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아니고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법이 현재는 공포가 되었다.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아직은 공포되었지만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미 법이 멀쩡히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법의 적용을 내가 받겠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상황 성송 이론은 주의하십시오. 문제에 특별한 상황이 주어질 때만 쓰세요. 기본권 침해가 앞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말이 있든지 아니면은 법률이 공포는 되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내지는 시행 중이지만 유예 기간이 있다 이렇게 할 때만 써서 이렇게 할 때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학생들이 법에 의해서 권리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예상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상성식 이론은 원칙적으로 써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언급한 그런 상황 문제에 예상이 된다는 문구가 있든지 아니면은 법이 아직은 시행이 안 됐거나 시행됐지만 유예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특수한 상황 이런 경우에만 써준다 이렇게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상성성 이론을 뭐 저런 사례에서나 아니면은 기출된 문제에서나 또 기록형에서나 이렇게 틈틈이 쓰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써주겠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조금 주의하시고 그 다음 보충성 무조건 써준다. 원칙과 예외 이렇게 무조건 써준다. 그 다음 권리보호익은 생략의 원칙입니다. 생략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언급하는 것인데 절대로 커지면 안 됩니다. 두 줄이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석방이 되었다. 석방이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권리보호익은. 그러니까 써주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써주는 답안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변호사 강제주의는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쓰면 안 돼. 이런 상황이 사례에는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이런 말이 등장하면 그때는 쓰겠지만은 굳이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마시고 청구기간은 사례의 날짜가 주어지면은 정밀하게 또 현재성에서 상황성송 이론을 썼으면은 상세하게 또 3번에 가라앉아 보니까 상황 성송 이론이야 진정 부작위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에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청구기간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은 꼭 언급합니다. 이 청구기간도 함부로 많이 써주지 마세요. 사안에 어떤 특별한 날짜가 주어지지 않았다. 청구기간을 논점으로 잡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써주지 마십시오. 써주지 마세요.
근데 이걸 이제 많이 써주는데 왜 이제 많이 써주는가? 학생들의 이제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은 기록형을 쓰니까 기록형에는 뭐 청구기한, 제수기한 거의 쓰죠. 거의 쓰니까 거기에 쌓인 지식이 많으니까 또 이것도 기계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건 논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례형에서 청구기간이 논점이 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이에요. 예외적이니까 2번 상황 성숙 이론이 현재성에서 관련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때 써주시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써주지 않는다 이렇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